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무서워. 근데 또 조금이라도 사두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커서 엄마, 우리 집은 비트코인 한 개도 없어? 라고 물으면 어떡하지? 불과 1년 전까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 확신은 없는데 그렇다고 관심을 딱 끊고 외면하자니까 불안한 감정. 저 같은 분들 많으시죠? 그랬던 제가 올해 초부터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략 10%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됐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뻔한 이야기들 말고 제가 갖고 있었던 코인에 대한 기존 의심들과 의문들이 풀리게 된 과정들을 한번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두 편의 시리즈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 편은 본격 비트코인 투자를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이유들, 그리고 그 다음 편은 제 개인적인 상상력을 곁들여서 제가 그리는 비트코인의 미래까지 뭔가 어이없는데 듣다 보면 신선한 아이디어일 거예요.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생각들을 잠깐 멈춰 세웠던 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미국, 왜 트럼프까지 비트코인을 지지할까? 전 세계 1등 패권국인 미국,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인 트럼프까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단순히 투자 수단 하나 더 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역사를 한번 볼게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무기를 써왔어요. 한때는 근본이제였고요. 그 다음은 석유, 바로 페트로달러였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자산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또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거래에서 달러 영향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건 단순히 나 코인 좋아해, 나도 코인으로 돈 벌래 이게 아니라 결국 디지털 경제에서도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흐름이 단순히 코인 투기, 코인 투자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미리 예측하는 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지금 이 흐름이 실제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일찍 편승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그 희소성이 인간의 욕망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들 설명하는 게 블록체인,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에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인 투자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 인간의 욕망에만 집중해 볼게요. 비트코인 발행량은 딱 2100만 개입니다. 그 이상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물건을 가장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정판 일대입니다. 한정판 운동화, 리미티드 와인, 희소한 미술품, 공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순간 갖고 싶지 않던 것들도 욕망이 생겨요. 아,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구매가 열려있는 가장 거대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채굴량도 점점 줄어듭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됐던 2009년에는 10분에 50개 비트코인이 시장에 유입됐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10분당 몇 개일까요? 고작 3개가 조금 넘습니다. 점점 발행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현재까지 전체 발행량 2100만 개 중에서 몇 프로가 채굴됐을까요? 50% 아니고 60% 아닙니다. 96%가 이미 채굴이 완료됐습니다. 공급은 2140년이 되면 끝난대요. 그래서 2100년부터는 40년에 딱 한 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매년 생산되는 공급량은 확확 줄고 수요는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이건 인간의 욕망과 심리만 생각해도 향후 가격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금? 그러면 최소한 금 시총은 따라잡을 거다.
사실 제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화폐로서 사용되는 비트코인의 미래? 물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요. 근데 당장 뭔가 상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공학도도 아니고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본 사람도 아니어서인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 확실한 건 최소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디지털 금 정도의 기능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넘보는 금, 그 금의 시가총액은 현재 얼마일까요? 지금은 또 24조 달러네요. 와, 그새 더 올랐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2조 달러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10배 이상의 차이인 거죠. 향후에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금만큼의 시가총액은 가겠네 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 그러면 가격도 최소 10배가 오를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납득을 했어요. 최소 상방이 10배다? 이 정도면 아직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 여기까지 제 생각의 흐름을 얘기하면 제 남편처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의 분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야? 가격이 무슨 기준인데? 사실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앞서 말했던 희소성, 네트워크 안정성과 실용성, 글로벌 채택력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실 거예요. 남편한테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할 때마다 실제 비용이 들어가요. 전기, 장비, 인력, 네트워크, 유지비까지. 그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채굴 원가가 늘어나면 당연히 채굴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오릅니다. 물론 채굴 원가가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가치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굴 비용은 지역마다 전기세가 다르고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비트코인 공급이 늘어나려면 반드시 아까 말했던 실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최소 가치 방어선 역할을 해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비용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누가 돈을 들여서 채굴을 하겠어요. 저라도 채굴 기계를 당장 꺼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가죠. 결국 시장은 이 원가 수준의 근처에서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격 등락이 너무 크잖아. 변동성이 곧 리스크 아니야? 변동성 심하죠. 과거에는 더더욱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올해 초부터 제가 달라졌다고 했죠. 이 기사들도 한몫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월가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미국에서 401k 퇴직연금이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귀신 널뛰기 하듯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이제는 연금, ETF,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도권이 주도하는 시장이 된 만큼 변동성은 확실히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역발상을 해보자면 오히려 저는 그 변동성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꾸준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라면 이제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을 거였거든요. 가격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지금이야말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한번 무너지면 끝장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시장이 된 겁니다. 이래놓고 1년 뒤에 폭락하면 저는 웁니다. 근데 울면서 더 죽을 겁니다. 즉, 변동성은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자산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천천히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빼놓으면 섭하죠. 항상 듣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오. 여전히 비트코인을 욕하거나 코인은 사기다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번 콘텐츠에도 욕이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제대로 모르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많다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룸이 열려있다는 방증인 거예요. 모두가 부정할 때가 바로 투자의 기회라는 역발상이 여기서 또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늦은 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비트코인 당연히 가즈야! 라고 외치는 순간일 거예요. 그때는 아마 너무 높은 가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디에서도 못 들으셨을 내가 상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 분량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끊어서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흥미롭고 시야가 확 트일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한 이유들 외에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크립토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절대로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로서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흐름들, 이 과정을 좀 솔직하게 공유해드리고 같이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도 댓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